이번에 보실 물건은 굉장히 싼 물건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진짜. 7억짜리가 2억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진에 보는 것처럼 4층짜리 건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7784. 감정가는 7억 8천인데 2억 7천. 반값도 안 합니다.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도 있고, 그 단점을 어떻게 커버하면 좋을지, 단점만 커버하면 정말 싸게 사는 거죠. 최저가는 2억 7천이고 보증금은 이제 10% 정도. 다가구 주택이고 2008년 승인 건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은 지 대략 한 15년 차. 완전하게 노후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그쵸? 외관상 보면은 그래도 나름 깔끔한 모습이죠. 주소는 정확히 말하면은 구미시 진평동이에요. 그래서 진평동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게 진평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직장인들에 대한 임대 수요가 좋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땅이 두 필지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신경 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니까. 땅은 113평, 건물이 200평이에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2억대입니다. 그죠? 그 수도권 빌라 2억 가지고는 뭐 빌라 살 수도 있는데 진짜 빌라 값으로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경매 어떤 물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매각 일자는 10월 16일 김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외관부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해당 경매 물건이요. 이쪽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변에 여기 이제 4m 정도 되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양쪽으로는 이제 어떤 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이제 원룸촌의 그런 위치에 있는 다가구 건물이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런 노후주택들이 이렇게 새 건물, 이거는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된 이런 새 건물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 건물로 좀 바뀌어 가는 그런 동네다.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원룸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건물을 짓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챙겨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권 같은 경우 땅이 100평이 넘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땅값 가치만 해도 또 상당한 가치 상승 기대를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경매 물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주차장, 여기가 이제 피로티예요. 근데 이제 주차는 한 14대 정도 할 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좀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총 18개 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층, 2층, 3층, 여기는 이제 4층인데 각각에 6세대가 거주를 해요. 그래서 원룸 치고는 조금 이게 한 호당 한 10평으로 뺐는데 뭐 10평이면 미투가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미투가 1.5룸이죠.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보면 미투가 이제 미니 투룸이라고 해요. 1.5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방 하나 있고 주방 겸 거실, 그 다음에 화장실 이렇게 있는 게 미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략 한 10에서 12평 정도 빠지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그냥 투룸은 정투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방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수는 이게 더 크죠. 한 15평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평수가 작아도 이렇게 정투룸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 쉽게 제가 1.5룸 미투 그래서 한 10평 정도로 했어요. 근데 이제 10평 정도인데 미투 이것보다도 그냥 원룸으로 월세나 이런 거를 좀 계산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했고요. 추정을 했고, 정확한 거는 현장을 통해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건물 외관상 뭐 크게 하자나 뭐 그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2005년이니까 지은지 2008년이니까 지은지 15년 차 건물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외관상 보이기에는 크게 뭐 딱히 하자가 있거나 그래 보이진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원룸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낮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옛날 집이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연식의 어떤 건물이고, 이게 이제 2라고 보면은 이게 1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건물이 이제 동일 연도에 좀 지어졌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딱히 뭐 특이할 만한 건 없고 그냥 원룸촌에 있는 어떤 다가구 주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층별 안내도를 좀 정리를 해보면, 주차장 1층은 이제 피로티고 13대가 주차되는데 가구 수에 비하면 좀 부족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외부나 어떤 이제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근 원룸 주택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단점으로 작용은 하는 것 같지는 않고, 2층부터 3층, 4층까지는 총 16개 호, 그래서 총 이제 18개 호가 거주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평수는 65평, 뭐 여기는 58평인데 제시어가 있어요. 제시어가 이제 뭐 지붕, 베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7평이니까 비슷합니다. 그냥 65평.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없어요. 승강기가 없어요. 그래서 승강기가 없으니까 공용을 한 5평을 빼면 60평이잖아요. 그래서 60평 나누기 지금 그 6개 오니까 10평이 나오죠. 그래서 10평 정도. 원룸이 10평으로 빠지면 좀 크게 빠질 거고, 미투 1.5룸으로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지적도를 볼 텐데요. 그 땅 모양은 뭐 직사각형으로 이쁘죠. 그리고 필지가 2개라고 했는데 이쪽 뒤에 부분이 이제 그 하나 필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뿐은 아니고 땅 모양하고 건물 모양은 이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4m 도로고 이종 주거 지역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이렇게 기역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가 21제곱미터니까 대략 여기가 한 7평 정도 되는 제시입니다. 그리고 2층하고 3층은 똑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주차장 내부를 좀 보면은, 안에를 보면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바닥 부분, 그렇죠? 크게 뭐 까지거나 그러진 않고,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가 우편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간 사람도 있겠고, 좀 이따 이제 임차인을 볼 텐데, 나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비어 있는 데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여기 보면은 확대를 좀 해보면 좋을 텐데, 이 이빨 빠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전기 계량기 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데가 하나, 두 개, 세 개, 한 3개 정도가 이빨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에서 이제 정확한 기간은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3개월 연체인가요? 그러면 이제 계량기 떼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 살아서. 그래서 내부는 이제 그 1층 주차장은 크게 뭐 나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제시가 이제 4층에 제시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요거죠. 그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4층이거든요. 여기가 4층, 그리고 3층, 그 다음에 2층,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4층, 2층, 3층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는데, 아마도 이제 지붕하고 연결되는 어떤 이제 큰 면적을 쓰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제시로 좀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7평이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 4층에 제시 건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낙찰받고 돈 물어줄 게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보면은 이제 이게 근저당, 최선순위 근저당이 2010년 10월 18일이에요. 이게 이제 말소 기준인데, 보면은 여기 임차인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201호, 202호. 그래서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4호가 없어요. 4호가 없고, 그냥 바로 5호. 그러니까 이제 7호까지 있는데, 총 6개 호잖아요. 근데 7호까지 있는데, 4호가 없으니까 이제 그 3호 다음에 5호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호수를 보고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층 같은 경우는 5호 500 몇 호, 500 몇 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3층 이렇게. 그래서 전입일자를 보면은 이제 2014년부터 해갖고 전부 다 후순이에요.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임차인 이제 어떤 그 신고 내역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참고할 만한 것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거의 대동소이해요. 3,800, 그러니까 202호,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같네요. 3,800이고, 302호도 3,500, 그리고 303호.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3,000원, 거의 이제 반전세로 들었네요. 3,500에 7만원, 2,000에 5만원, 3,000, 3,000에 3만원, 2,500, 2,500에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수가 아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평수가 일정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6개 호인데, 그 해당 층에 아까 65평 정도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평 정도였는데, 하나 호당.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균등하게, 원룸 아니면 이제 1.5룸으로 좀 빠진 것으로 좀 추정이 돼요. 임대차 계약 그 금액을 보면. 그래서 위치를 볼 텐데, 본권 같은 경우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280m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무슨 빌, 원룸, 그 다음에 무슨 빌, 그 다음에 무슨 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근방 자체가 다 원룸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룸촌에 있는 어떤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교통편은 이제 차가 있으면 베스트인데 차가 없더라도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아예 나쁜 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건물의 가장 큰 특징적인 거는 여기 본권이고, 이제 시내 상업지역은 이제 이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남색으로 칠한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어떤 그 공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이나 어떤 그 출퇴근하는 사람, 그런 임대를 좀 맞춰서 경쟁력을 갖춰서 내놓는 게 이제 위치가 좀 나쁘지 않은 위치죠. 여기 LG 디스플레이 있죠. 그리고 좀 이따 볼 텐데 여기가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미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LG 디스플레이, 그렇죠? LG전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쪽이 전부 다 이제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일하는 직장인들에 대해서 기숙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임대를 좀 빼는 게 좀 전략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는 하나당 월세를 얼마 정도 받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본건인데 여기 바로 아래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아시는 분 그 로드뷰에서 봤는데 여기가 새 건물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면은 미투 신축인데 지금 이거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신축인데 25년으로 한 건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신축이 2000에 25, 그러니까 이제 12평이에요. 근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10평으로 따졌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보다는 좀 아래로 받겠죠. 뭐 25나 아니면 23만원 정도, 한 2에서 3만원 정도 빠지겠죠. 왜냐면 이건 신축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26만원 신축 실제 가격 이렇게 돼 있어서 2000에 25니까 그래도 월세로 따지면 한 30 이상은 신축으로 간다고, 그 월세로 한다고 하면은 보증금 낮추면 그래도 500에 35까지도 신축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테리어는 깔끔하죠. 신축이니까. TV 있고 뭐 그쵸, 침대인가요? 이 침대도 좀 갖춰져 있네요. 그래서 나름 깔끔한 게 2000에 25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위쪽에 그 아까 무슨 에버빌이 하나가 있었고 이게 이제 2죠. 그래서 2가 경매 나온 거고, 그 옆에 있는 게 여기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25년이네. 연식은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 최근에 올수리 한 게 있어요. 본 것 같아요. 최근에 올수리를 한 느낌 납니다. 저 방문도 시트지 작업을 했는지 올교체 한 건지 모르겠지만 TV 다 있고 바닥 깔끔하죠. 천장도 조명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5 수리가 깔끔하게 된 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1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200에 여기는 23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좀 수리를 해서 20, 200에 20이나 아니면은 월세를 좀 낮췄으니까 보증금을 올려서 200에 이렇게 수리는 요 정도 수준으로 맞춰놓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최소 20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층별 월세를 총 추정을 해보면 한 집당 20만원 받아서 6개니까 120 곱하기 3 하면 총 360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360이 1년 12달 하면은 3600, 거의 한 4천까지 나옵니다. 그죠? 일반 직장인들에 대한 어떤 연봉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어떤 월세 수익도 짱짱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점이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에 보면은 15, 1, 17, 뭐 1, 잘 보면 12, 9, 5, 4, 1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건물에 하나만 공실이잖아요. 그죠? 7, 6 신경 안 써도 되고, 7, 5. 그래서 뭐 5 정도, 3, 4 정도 되는 어떤 주변에 이런 원룸 매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면은 아까 요쪽에 하나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신축이고, 그리고 본건이랑 같이 옆에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수리나, 그렇죠? 임대 얘네들보다는 이제 낙찰받고 좀 빨리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25에서 뭐 23까지 있었는데
본건을 20으로 좀 낮춰놓고, 그 다음에 수리, 아까 수리가 깔끔한 상태죠. 그래서 너무 과잉 수리는 말고, 그래도 이제 나름 깔끔하게 하려면 당연히 도배하고 장판은 또 새로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옵션, 그 TV,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에어컨, 그리고 신발장, 뭐 이런 기본적인 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명들도 좀 밝은 색으로,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이 장식장 위에 이렇게 TV를 놓는 게 아니라 벽걸이, 아까 옵션에서 보셨다시피 벽걸이로 맞춰줘야지 공간을 충분히 확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여기 장으로 올려놨잖아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장으로, 지금 장에 이렇게 TV 올려놨으면 이 장에 대해서 공간이 조금, 이 장도 필요 없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다고 하면 여기가 잘 해놨네요. 그죠? 이게 보시면 오히려 이제 TV를, 이게 TV 맞는 것 같은데, TV 거울인가요? TV가 아니라 거울이네요. 그죠? 지금 보면은 거울 위치에 TV를 해놓고 그 밑에 이제 수납장, 이렇게 수납장을 이렇게 해놓는 게 옵션을, TV 옵션을 맞추면서 공간을 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옵션을 좀 갖춰놓고, 그리고 내부를 좀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가격도 싸죠. 20만원. 주변에 뭐 23에서 25까지 보증금도 2,00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본금 같은 경우는 뭐 500 아니면 그 이하로 낮춰서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임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감정가가 7억 8천에서 2억 7천까지 2억대잖아요. 그리고 대형 평수인데 지금 건물이 200평이에요. 그죠? 땅이 또 100평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평수가 굉장히 큰 겁니다. 중형도 아니고 대형 평수고, 그리고 4층 건물인데 2억대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싸다. 왜냐면 수도권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이거 빌라 하나밖에 못 사요. 근데 4층 건물 구미이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산업단지 있고.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에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런 부분, 임대 경쟁력을 갖춰놔야지 향후 낙찰받고 공실이나 그다음 주변 매물보다도 좀 더 빨리 임대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월세 수익이 360이니까 이거는 무시 못할 굉장한 그 어떤 월세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임대 경쟁력을 갖추려면 첫 번째, 수리랑 플러스 옵션을 잘 해놓는다. 두 번째, 월세 가격을 낮춘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 월세나 하나 맞추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일반 복비가 0.9인가 0.5인가 그러잖아요. 그걸 주지 말고 원래 법정 복비의 1.5배나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 1, 2천만원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논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부동산 인근 사장님이 갖고 있는, 이게 본건이라고 해볼까요? 본건 이렇게 매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A 부동산이 갖고 있는 그 매물이, 그러면 월세를 맞추고 하더라도 뭐 물론 이제 집에 대한 컨디션, 뭐 어떤 선호도 이런 게 그 부동산마다 다를 텐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매물에 대해서 부동산 복비를 1.5에서 2배를 좀 준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매물보다도 우선순위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동산 사장님을 잘 설득해서 친절하게, 친절하다는 건 돈을 많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임대 경쟁력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낮춘다고 하면은, 높여놓는다고 하면은 주변 매물보다도 확실하게 좀 임대가 좀 빨리 나가거나 공실 위험이 좀 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주변에 공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혹시 모르는 현장 점검을 또 체크를 해야 돼요. 외관상 봤을 때는 크게 뭐 무리가 없었죠. 지하 주차, 그 1층 주차장부터 해갖고 2층, 3층, 4층도, 그 다음에 옥상도 보이진 못했죠. 그래서 2층 각각의 층 내부나 그 다음에 옥상을 좀 점검을 해서 수리가 좀 과도하게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후순위라 이렇게 물어줄 돈이 있어서 이렇게 싸게 많이 유찰된 것은 아니다. 주된 이유는 공실 위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공실만 좀 해결하면은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7억이 2억 된 4층짜리 건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